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했죠. 이번에는 고등학교 리뷰를 할 건데,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 뭐 시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평균이 한 50점 정도 나온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대충 원점수가 이 정도 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현재 이런 상태다. 뭐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는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 중간고사가 특별하게 시험이 쉬웠던가 아니면 어려웠던가 이렇게 확 나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리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근데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0점 정도에서 고1이 형성이 되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40점대에서 30점대까지도 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0점을 기준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원점수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점수로 설명을 하면 더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정확한 뭐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맞다 싶으시면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80점대 이상으로 형성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 점수에 따라서 1, 2등급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거나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뭐 시간 안배를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멘탈적인 부분을 좀 더 잡으셔야 돼요. 일단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점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위권의 싸움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자기가 공부하는 양 자체를 좀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60점에서 70점대 구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못 읽는 단순 실수나 연산 실수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시간 안배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즉 그 이야기는 식을 포함해서 자신이 계산력이 떨어진다는 걸 빠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본인이 계산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수대가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개념을 생각할 때 빠르게 떠오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는 능력이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또한 제 경험상 개념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가지고 간 학생들이 이 점수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학을 좋아하고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간 압박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중간고사에서 시간 압박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더 내고 싶으면 반드시 몇몇 문제들은 이만 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걸 자기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풀어서 자신 있는 문제다라는 게 보이면 그 문제 빨리 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배점이 높은 문항부터 손대는 게 우선이겠죠. 어쨌든 시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선생님급으로 빨리 풀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에 기말고사 때부터 적용시키기 힘들 거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연산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들을 다소 포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검토할 시간까지 빼놓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가르치는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거의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아무리 몇몇 문제를 빼고 자기가 시간 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시간이 남으면 자기가 못 풀 만한 문제를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한 건 없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시험 한번 망쳤다고 막 자책하거나 지금 막 포기하고 그러긴 일러요.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마시고 힘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점수대예요. 대신에 개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좀 더 깊게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심화 문제풀이의 가장 큰 핵심은 개념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개념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연습들, 그 다음에 개념을 빠르게 떠올리는 연습들, 진짜 팍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이 개념이. 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풀니까 답이 맞으니까
보통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문제가 맞으니까 개념을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념 잡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던가, 아니면은 문제를 풀 때 오답이 생기잖아요. 그 오답을 풀 때마다 옆에다가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다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그대로 공부해가지고는 계속 그 점수대나 아니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문제의 양보다는 질 좋은 문제들을 좀 더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개념을 잡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제 4, 50점대 학생들인데요. 이 4, 50점대 학생들이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 기준, 제가 뭐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인이 4, 50점대에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문제집을 많이 풀었든, 어떤 인강을 들었든, 어떤 학원을 다녔든, 그건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점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 분명히 교과서만 제대로 봐도 4, 50점대가 나오는 점수란 말이에요. 만약 본인이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4, 50점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공부 방법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점수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학생들이 솔직히 밖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진짜 마음이 꺾여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기말고사를 잘 본다 하더라도 합산으로 등급을 따졌을 때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기말 잘 보나 마나 아닌가? 벌써 열심히 할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 100점을 맞던 친구들, 아니면 90점 이상을 맞던, 자기한텐 수학이 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들도 이 4, 50점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꺾이면서 자신감도 하락하면서 바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어쨌든 이 점수대 학생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무리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이야기고, 계산력도 좋지 않을 뿐더러 멘탈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한 번에 폭발하듯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점수대가 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 이제 수시는 끝났다, 정시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아예 이 점수대가 나온 친구들은 그냥 예체능계로 그냥 빠져가려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을 하겠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부에서 방향을 확 트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 바로 또 고등학교 2학년이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준비할 테니까, 혹시라도 고1이나 고2 학생들 중에 뭐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예체능 쪽으로 잘 가려고 한다, 이런 학생들 있으면 댓글 쪽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가 언제쯤 올릴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테니까, 진짜로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예체능 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는 건지 아닌지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 정시할래 하는 친구들은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신 점수가 70점 이상도 안 되면 정시도 어차피 하나 마나예요. 정시에 잘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죠. 나 수행평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다. 솔직히 특목 자사고 아닌 이상에는 일반고에서 수행평가로 시간 많이 뺏겼다? 이것 때문에 정말 수시란 6장의 좋은 카드를 버리면서까지 정시로 간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커리큘럼에 목매는 친구들, 나 쌤 풀었으니까 이제는 뭐 1등급 만들기 풀고 뭐 블라블라블라 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제발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진짜 개념서 한 권 제대로 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풀어봤자 유형서 센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세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 점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고1이 됐건 고2가 됐던 간에 중간고사 부분과 연계가 아주 심하게 되는 게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고1 중간고사에서 망쳤는데 내가 기말고에서는 회복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자기가 정말 실수만 해가지고 50점을 날린 상황이 아니라면, 전 그런 학생 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이 정말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중간고사를 망치면 거의 기말고사까지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반등시키려고 막 미친듯이 또 심화 문제만 또 풀고 있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또는 2학기 이때까지 상승 곡선을 계속 올리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50점대면 공부 습관도 제대로 잡힌 상태가 아닌 건데 이걸 뭐 양으로 어떻게 그냥 뚝심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이 점수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흥분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수포자가 아닌데 수포자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냥. 수포자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50점이라는 점수가 충격인 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고등학교에서 50점 정도면 어쨌든 저희가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평균 50점대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익히고 그다음 더 많이 가봤자 센. 아니면 그냥 바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 모의고사 공부법도 좀 보시고 그냥 남들 하는 커리 따라가봤자 이제 위에 70점, 80점 친구들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제발 공부법을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 환경도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 어쨌든 간에 책상 위치를 바꾸던가 아니면 거실로 나와서 공부를 하던가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걸 다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분석을 해보면 일단 뭐 다 분석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학군지나 아니면 저희 주요 지역들 문제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이제 그 일반고에 수준이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고2 학생들부터는 입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중간고사부터 확 어렵게 내서 완전 상위권을 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이제 평균들을 맞춰 가는 거죠.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일반고는 쉽고 뭐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고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간 낭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고난이도도 킬러급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자사고급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요. 제가 제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DB 회사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뭐 대표적으로 지역의 이과 학교들 제가 일반고랑 자사고 이 두 개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이 지역 내에서 유명한 자사고고요. 한쪽은 이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일반고거든요. 일단 내용만 보더라도 이 출제 난이도 자체가 킬러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난이도 자체가.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전보다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굳이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를 좀 얘기해 보자면 얘따 맞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주시는 거 서비스로 주시는 이런 문제들이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한 10문항 정도로 교과서만 충분히 풀어도 맞을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 50점대 친구들한테 교과서만 제대로 풀어도 10문항 정도 맞는다는 얘기니까 40에서 50점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3문항에 5문항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적 문제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기본 문제 중에 이 번호가 높은 기본 4번 정도 문제들은 그냥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풀었을 때 조금 시간을 좀 소요해야 되는 어렵진 않지만 소요해야 되는 이렇게 문제들로 많이 배열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푸는 그 호흡이 짧게 진행하다 점점 길어지면서 어려운 문제가 팡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심한 문제가 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저희 지역 내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좀 소문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1번부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호흡이 짧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는 문제들로 대신 엄청 어려운 고난이도가 배열된 건 아니지만 어떤 중상 문제의 난이도로 계속 배열이 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말이나 그 다음에 2학기 이렇게 연결된 내신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으면 본인의 학교에 대한 어떤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그냥 딥다 공부만 하다가 점수가 자꾸 안 나오면서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기말고사를 앞둔 한 달 전부터는 실전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를 좀 그려가면서 시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한 대부분 킬러 문항들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근데 학생들이 변형 문제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하니까 딥다 모의고사만 풀어갖고 그냥 답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을 개념들을 다 분리하고 다시 합치고 개념을 엮고 이런 작업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몇몇 학교들 중에서 문과 학생이 많은 학교나 아니면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들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가 숫자만 딱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학교 말고 이과들이 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모의고사 문제 같다라고 생각하고 좀 비슷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풀다가 전혀 다른 문제인 거 나중에 알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쌤들 무시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절대 학교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기이하게 변형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거를 말도 안 되게 변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약간 유사함을 가지면서도 완전 다른 문제로 풀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뭐 자사고든 아니면 일반고 선생님들 보면 변형 문제라고 딱 했을 때 무슨 이게 변형 문제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유사함은 띄고 있지만 완전히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엮는 거나 접근법을 비슷하게 가져갈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 다른 문제를 변형을 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부교재 10번, 20번 달달달달 풀었다고 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부교재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신에서 많이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중킬러나 킬러 문제들, 먼저 킬러도 필요 없어요. 보통 중킬러에서 해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풀 때도 정말 개념부터 내가 어떻게 얘를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라인을 잡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개념이 엮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을 다 쓰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가 구성이 됐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때까지 여러 번 보시고, 또 한 번 풀었다고 그냥 좋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또 개념들을 빠르게 뽑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 안 하면서 단순히 나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다, 이거 한번 풀어 맞았다, 이렇게 해서 뭐 내신 점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고등학생들이 평균 50점 정도 나온 학교 대상으로 어느 점수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제 말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번 기말 또는 2학기까지 연결되는 고등수학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